반응기 설계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너무 많은 걸 전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핸즈온 세션을 2개,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3가지가 굉장히 반응기 설계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반응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포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그죠?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사오든지, 반응기 업체한테 의존하든지, 라이센서한테 의존하든지, 근데 우리가 막 직접 실험하고 한 거를 우리가 반응기 설계하기 위해서는 메소돌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일 동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오늘 방금 소개해 주신 저희 소프트웨어는 G프람스랑 CFD 소프트웨어,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플루언트를 하는데, 그 2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반응기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귀중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반응기를 어떻게 설계를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근데 강의만 드리면 사실은 지루하고 하니까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이제 꾸몄는데, 그래서 오늘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스 빌더,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빌더랑 플루언트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루언트는 지금 보니까 설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플루언트 15.0을 꼭 써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링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버전이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이제 프로세스 빌더에 저희가 이 과제는 15.0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플루언트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설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조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설치를 쭉 하시면 되고요. 다만 프로세스 빌더는 오늘 꼭 써야 됩니다. 오늘 한 2시간 이후부터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빌더는 지금 잘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빌더가 지금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빌더가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오전 강의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USB를 나눠드렸는데, 그 USB는 그 설치랑 관계없이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디렉토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핸즈온 세션 할 때 필요한 재료들, 뭐 템플릿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설치랑 관련 없이 이 USB를 안 받으신 분은, 다운을 안 받으신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교님들한테 USB를 받으셔가지고 꼭 본인 컴퓨터에다가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CFD 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한 1.3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하여튼 반대 약간 시간 몇 분은 걸릴 수 있으십니다만 그렇게 이제 다운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프로세스 빌더 설치가 안 돼 있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가지고 조교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쓸 버전은 프로세스 빌더 정식 버전 1.0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델 빌더라든지 프로세스 빌더 베타를 깔아서 쓰시고 계신 분들은 꼭 다시 정식 버전으로 깔아서 설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 빌더 까는 거는 거의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요 IP 어드레스를 넣을 수 있게 지금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나중에 옛날에 설치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 까시고 나서 환경 변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PSE-LMD 라이센스 파일이라는 요 정보를 찾으셔서 IP 어드레스가 골뱅이 요거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요거로 돼 있으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준비는 강의 하시는 중간에 뭐 조교들하고 하실 거라고 보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3일차 사실은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8시간, 9시부터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 1시까지 4시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인트로덕션을 할 텐데, 인트로덕션에서는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반응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하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을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모델링 기법들이 왜 어떤 모델링 기법들이 필요하고 왜 과거에는 무수히 많은 모델링 기법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못했는지, 그다음에 왜 지금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층 촉매 반응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멀티튜블러 리액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텐데, 이 부분은 반응기 이제 모델을 만들고 프로세스 빌더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키네틱 파라미터를 구하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CFD랑 커플링을 해가지고 3차원 디자인을 완성하는 트레이닝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으로까지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CSTR. 여러분도 CSTR도 많이 쓰시죠, 그죠? 폴리머 반응기, 그 다음에 멀티페이즈 반응기, 크리스탈라이저, 굉장히 우리가 교반 반응기 많이 쓰는데, 교반 반응기 설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코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교반 반응기의 믹싱은 교반기 설계할 때 우리가 믹싱에 대한 기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CFD 파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멀티조널 기법을 이용해서 G프람스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G프람스에서 다시 또 CFD로 넘겨주고 여러 가지 이제 CFD와 기법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리액터 설계하는 기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토탈 플랜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내용을 집어넣는데, 이게 갑자기 왜 들어왔냐? 이거는 이제 반응기 설계 코스니까 당연히 반응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반응기 사이징이나 반응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반응기 단독으로 사이즈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토탈 플랜트 내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최적화 상황에서의 반응기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날 토탈 플랜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들어갔습니다. 랩업하고 이제 끝낼 예정인데, 사실은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는 대신에 제가 이제 여기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가지고 도큐먼트 파일이나 PPT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마지막 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셔야 될지는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혹시 코스트 디테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오른손잡이다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또 카메라 찍으신 분들은 왼쪽을 좀 쓰라고 하시는데 뭐 내용은 마우스는 똑같이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시작할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그림인데, 이게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겪는 일이에요. 겪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랩에서 뭔가를 열심히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뭐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럼 이제 파일럿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으로 이제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뭐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파일럿에 가서 또 별의별 트라이얼 에러를 다 하고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또 만들게 나온 다음에 이제 플랜트로 가서 이제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랩에서 파일럿으로 가는 과정, 파일럿에서 플랜트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나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그 돈과 그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만약에 뭐 플랜트 같은 경우에 그거를 몇백억이나 몇천억이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해 놓고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무수히 많은 트라이 에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잃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화학회사, 뭐 화학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겪는 일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고 또 하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내가 A라는 프로덕트를 내야 되겠다라고 개발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안 나와 버리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나면 뭐 반값이 된다든지 10분의 1값이 된다든지 전혀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켓을 내는 부분하고 실패 없이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화학회사라든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갔다가 거꾸로 가고 아예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어찌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디자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버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오버 디자인을. 근데 오버 디자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랑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 공장에 가보면 이게 뭐 생산팀에 가보시면 매년 굉장히 많은 이제 생산성 증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역으로 보면 이미 공장이 더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됐고 지어졌기 때문에 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작 날부터 우리가 최적으로 돼 있다. 그럼 그 공장 절대 더 못 만듭니다. 대신 뭐가 최적화되어 있겠어요? 설계랑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날부터 나는 최적의 프로핏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화학회사라든지 인더스트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트로듀스에 설명드릴 거는 왜 이게 안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